자, 검담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할 건데 그 나열할 대상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일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탐구할 내용이 뭐냐면 A, A, B, B라고 하는 이 문자 4개를 일렬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나열해야 할 대상이 뭐 A, B, C, D 이렇게 모두 다른 게 아니라 A가 똑같은 게 2개, B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순서대로 AA, BB 순으로 나열될 수도 있고요. AB, AB 순으로도 나열될 수 있겠고 ABBA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A가 맨 앞에 오지 않고 B, A, A, B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려고 해요. 자, 그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동그라미 1번. 자, 색깔펜 있으면 표시를 좀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A가 2개가 있는데 A를 똑같은 게 아니라 2개의 A를 밑줄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분명히 같은 문자지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래 조그만 문자를 붙이는 거예요. A1, A2라고 구별을 할 거고요. 자, 다시 밑줄. 2개의 B도 역시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B지만 아래 첨자에 숫자를 붙여서 B1, B2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는 원래는 A 2개, B 2개였는데 A도 똑같지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 B도 똑같지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A1, A2, B1, B2를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나열하는 거는 서로 다른 문자 4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 가지가 존재하죠. 자, 즉 24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의 밑줄. 자, 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가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이 24가지 중에서 실제로 똑같은 배열을 찾을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1, A2, B1, B2 자, 그리고 A2, A1, B1, B2 이 나열을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나열과 오른쪽에 있는 나열은 분명히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어떤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A1, A2 순으로 배열이 됐고 오른쪽에서는 A2, A1 순으로 배열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달라 보이지만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숫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2가지는 전부 다 그냥 어떤 배열인 거지? A 2번, B 2번 순으로 배열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한 24가지 안에, 자, 잘 들으세요. 24가지 안에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런 상황들은 모두 다르다고 인식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자, 하지만 아래 적혀 있는 숫자를 무시하고 보니까 똑같은 배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24가지 중에서 얼마나 같은 배열이 있을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인데요. 자, 첫 번째로 A1하고 A2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A1 오고 그 다음에 A2 오고 자, A2가 오고 그 다음에 A1이 오는 총 2가지고
자, 정확하게 쓰면은 두 개 문자 A1, A2가 자리 바꾸는 경우니까 이 팩토리얼 가지가 존재하죠. 자, 같은 원리로 B1과 B2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도 자리 바꾸는 경우 이 팩토리얼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보고 싶냐면 A, B, B, A라는 배열을 만드는 상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양쪽에 있는 A가 A1, A2 순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 가운데 들어가는 B가 B1, B2인 경우랑 자, 빨간 색깔 자리 바꿔서 B2, B1인 경우랑 분명히 다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은 자, 얘네들 A1, A2, B1, B2 모두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모두 배열이 다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A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A2, A1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도 가운데 B는 B1, B2일 수 있고 B2, B1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밑줄 친 이거 전부 몇 가지예요? 네 가지는 자, 아까 얘네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생기는 이 24가지라는 경우의 수 안에 모두 다른 경우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자,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조그만 숫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얘를 다 지운다고 생각하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그냥 뭐야? A, B, B, A죠. 자, 근데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A가 자리 바꾸는 이 팩까지랑 B가 자리를 바꾸는 이 팩까지랑 곱해서 생긴 게 네 가지죠.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팩 곱하기 2팩까지. 그리고 실제로 얘를 계산한 게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자, 3번 중요합니다. 3번. 즉 AA, BB를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여 즉 A1, A2, B1, B2라고 생각을 해서 4개를 나열한 아까 몇 가지? 4팩까지 24가지 중에서 실제로 이만큼의 개수는 모두 A, B, B, A라는 한 가지 배열을 가리키니까 한 가지로 취급하는 거지. 즉 실제로 2팩 곱하기 2팩까지는 같은 경우이다. 자, 따라서 자 결론 자 AA, BB라고 하는 자 똑같은 문자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문자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답을 내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서 4개니까 4팩을 똑같은 경우로 나눠주는 거지. 자, 근데 그 똑같은 경우는 2팩 곱하기 2팩만큼 생기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답이 되고요. 자, 계산하면 24를 4로 나누니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왜 나누냐고 묻는다면 잠깐 여기 봐주세요. 자, 예전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원순열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열하면 4팩인데 자, 4개를 배열할 때 얘네들 머릿수만큼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생겼죠. 자,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경우니까 실제로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4가지가 원순열에서는 몇 가지로 인식이 됐어요? 한 가지로 인식이 돼서 우리가 똑같은 경우로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순열 3팩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다시 내려와서 자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나열할 때는요. 자 이렇게 보세요. AA, BB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서 4개지. 그래서 분자에는 4개를 배열하는 4팩이 들어가고요. 자, 이 안에서 A가 몇 개입니까? 2개. B도 2개지? 자, 그러면 A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곱한 만큼 똑같은 게 생기니까 이 같은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공식 별표하시고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자, n개 중에서 전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쭉 가서 r개 있을 때 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하고 공식 보세요. 자, 분자는 전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n팩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똑같은 게 p개, q개, r개 있으면 걔네들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위의 문제로 따지면 AA, BB가 전체 몇 개라는 거예요? n이 4개인 상황이고요. 자, P가 2, Q가 2인 상황이죠. A가 2개, B가 2개인 상황이야.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눴던 거랍니다. 네, 그래서 원리 이해하셨으면은 자, 아래 연습 볼게요. 5개의 숫자 1, 1, 2, 3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1, 2개, 2, 2개, 3, 하나, 총 5개인데 얘네들을 모두 사용해서 5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이걸 모두 빠짐없이 나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5개니까 분자는 몇 팩? 5팩이고요. 자, 1이 지금 똑같은 게 몇 개입니까? 2개니까 2팩. 자, 2도 똑같은 게 2개니까 2팩 곱한 걸로 나눠주시면 된다. 자, 계산하면 자,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지 얘들아? 5팩은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이지. 자, 그리고 2팩은 뭐 2 곱하기 1이 2번 있는 구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2팩 날려주시고 여기서 다시 2로 나눠주면은 답이 얼마지? 30. 자, 1번 문제 교과서 문제 같이 볼게요. 영어 단어 바나나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말은 한 줄로 세우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지? 자, 뽑는 순서대로 순서 있게 배열한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1번 모든 문자를 나열하래요. 자, 주어진 문자가 바나나죠. 바나나. 자, 보니까 완전히 6개가 다른 문자가 아니네요. 자,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문자, 똑같은 문자가 3개가 있고 N이라고 하는 문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나열한다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네. 자, 원리가 뭐였지? 자, 얘네들을 모두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자, A도 실제로는 똑같지만 A1, A2, A3 N도 실제로는 똑같지만 N1, N2라 생각하면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 6개 모두 다르지. 자,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몇 팩? 6팩인데 이 안에서 똑같은 게 생기죠. 몇 개만큼. A가 A1, A2, A3가 순서를 바뀌면서 배열되는 경우 몇 가지? 3팩까지. 자, 그리고 N1, N2가 자리를 바뀌면서 배열되는 경우 몇 가지? 2팩까지. 이 둘을 곱한 만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6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실 때 뭐 6팩은 720 뭐 이렇게 다 계산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6팩은 654에 3이 1이 몇 팩이야? 3팩이지. 그리고 이게 3팩 곱하기 2팩 아닙니까? 그러면 3팩을 여기서 똑같이 다 날려버리고 2로 약분을 해주시면 답이 얼마다? 60까지가 답이 된답니다. 자, 2번 n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라 했어요. 자, 6개 문자를 나열을 할 건데요. n이 양 끝에 와야 돼. 근데 이미 n이 2개 있었잖아, 바나나에서. 자, 그럼 n이 이렇게 양쪽에 오면 선생님 질문할게. n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왜냐면 서로 다른 문자라면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n은 그냥 집어 넣어 주고요, 양 끝에.
나머지 문자 B 하나, A 3개만 순서 있게 이 가운데 부분에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모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4개니까 4팩을 똑같은 것 몇 개입니까? A가 3개니까 3팩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계산하면 어때요? 4팩은 4 곱하기 3팩이지. 그리고 아래 3팩과 약분해주시면 답이 몇 가지다? 4가지가.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기.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A에서 출발을 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것처럼 파란색처럼 이동을 해서 B에 도착을 한다면 이 파란색 루트는 최단 거리라고 할 수 있나 얘들아? 있을까요?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여기에서 B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A 방향으로 백을 했죠. 즉 왼쪽으로 오는 행위는 B를 향해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다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다시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파란색 루트가 최단거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A에서 B를 향해 갈 때 자, 중간에 왼쪽으로 돌아오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자, 반대로 생각하면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는 건 항상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과 왼쪽을 택해야 된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하고요. A에서 B로 갈 때 위아래로 가야 한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무조건 위쪽을 향해 간다는 말이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는 항상 오른쪽 그리고 항상 위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2가지 최단거리를 표시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파란색처럼 가는 거 최단거리 맞습니까? 자, 항상 오른쪽으로 위로만 갔으니까 최단거리가 맞고요.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표시를 하면은 자, 빨간 색깔로 표시한 길도 최단거리가 맞나요? 맞죠?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를 A라고 표시를 할 거고 위로 한 칸 가는 거를 B라고 표시를 하면 자, 파란색 길은 순서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A, 위로 한 칸 갔으니까 B, 오른쪽이니까 AA, 위로 오른쪽이니까 BA 순으로 이동했다는 거고 자, 빨간색 루트는 위로 2번 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간 거지. 자, 그러면 B가 먼저 2번 와주고 A가 4번 오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파란색으로 가나 빨간색으로 가나 분명히 A에서 B를 향해 가는 최단거리가 맞아요. 전부 다 총 6칸 이동한 거지. 그쵸? 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언제 오른쪽으로 언제 위로 가냐의 그 차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 적힌 문자를 보니까 여기서도 A가 몇 번? 4번 나오고요. 두 번째 적힌 거에서도 A가 4번 나오고 자, 첫 번째 적힌 걸 보면은 B가 몇 번 나와요? 2번. 두 번째 적힌 루트도 B가 2번 나오지만 단지 위 두 상황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들아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는 이 스몰 a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는 문자 4번
자, 4개라고 쓸게요. A 4개. 자, 그리고 B라는 문자, 위로 올라가는 문자 몇 개를 얘네들을 순서 있게 나열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중요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 위로 한 칸 가는 것을 B라 하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자, 몇 개의 스몰 a와?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는 게 4개잖아. 그러니까 4개의 A랑 위로 올라가는 B 몇 개? 2개의 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결론을 말하면은 자, 어때요? A 4개. 자, B 2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면 전체 몇 개니까 6개니까 분자 몇 팩을? 6팩을. 자, 똑같은 거 A가 현재 4개죠. 그러면 몇 팩으로 나눠라? 4팩. B 똑같은 거 2개네요. 그러면 몇 팩을 곱해서 2팩을 곱해서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자, 계산하면, 자, 이거 계산하면, 자, 이거 이제 아시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3, 2, 1이 4팩이고, 분모의 4팩, 2팩. 자, 4팩을 분자 분모 날려주시고요. 2팩은 2니까 약분해주면 몇 가지? 15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 15가지 안에,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15가지 안에 예를 들어서 A, B, B, A, A, A라는 배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오른쪽 가고 B, B, 위로 2칸 가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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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3칸 가라. 이러한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즉, 최단 거리의 개수랑 A 4개,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은 하나씩 정확하게 매칭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최단 거리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되고요. 자, 뒤로 넘겨서 자, 2번 문제 볼게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망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그림 보시면은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지만 집에서 도서관까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순서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지고 5칸을 가지고 위로는 몇 칸을 가져야 돼요? 4칸 가져야 되지. 자, 즉 똑같은 화살표 오른쪽이 5개, 위로 올라가는 위로 가는 거 몇 개? 4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죠. 자, 이거를 순서 있게 배열해 봅시다. 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화살표가 총 9개니까 분자 몇 팩을? 9팩을. 자, 똑같은 거 지금 오른쪽으로 5번 가야 되니까 5팩. 위로 4번 가는 거 화살표 위로 똑같은 게 4개가 있지? 그래서 4팩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고요. 자, 계산할게요. 9, 8, 7, 6, 5, 4, 3, 2, 1. 여기를 한 번에 몇 팩? 5팩이라 쓰고 분모 5팩 곱하기 4팩. 4팩 한번 써볼까요? 4, 3, 2, 1. 자, 5팩 똑같은 거 날려주시고요. 4, 2, 8. 3, 3은 9. 약분되죠? 자, 남는 것만 곱해주시면 3과 7과 6의 곱이니까 얼마입니까? 42가 3번이면은 100. 얼마입니까? 126이 되겠네요. 126가지가 답이 되더라. 자, 괄호 2번 볼게요. 자, 집에서 자,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도서관까지 가는 그냥 최단 거리가 아니라 우체국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좀 지워보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집에서 도서관을 갈 때 반드시 여기 우체국을 거쳐서 가라고 했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영역을 보세요. 자,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굳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자, 이런 길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 이 길을 오른쪽 길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우체국을 꼭 거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체국으로 돌아가려면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 밖에 있는 길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죠. 자,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이 길을 쓴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길까지 왔는데 우체국을 거쳐가려면 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생겨버리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할 길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 안에 있는 길들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길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길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 우체국을 거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집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오른쪽 2칸, 위로 2칸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4개니까 4팩을 2칸 2칸이니까 2팩 2팩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이거 몇 가지? 6가지 나오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일단 우체국에 도착을 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을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죠. 자, 그럼 전체 5개니까 5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10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집에서 우체국을 가는 6가지랑 우체국에서 도서관에 가는 10가지는 더해야 할까요? 곱해야 할까요? 자, 더한다는 거는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기로 했고 곱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잇따라 일어날 때 곱하기로 했는데 자, 우리가 집에서 우체국을 갔다가 연속적으로 잇따라 우체국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거지. 즉, 두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총 60가지의 최단 거리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은요, 우리 대단원 평가의 문제인데요. 자, 대단원 평가 문제는 박수진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다 찍어 놓으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꼭 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11번 문제는 여기서 그냥 같이 풀어보고 싶어서 데려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두 도로망이 P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하여라. 자, 길이 구부러져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자, 조금만 모양을 찌그러뜨리면 자, 마름모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그릴게요. A, P, B. 자, 위에 있는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나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하나 당연히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이 두 개 그림은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구조를 가진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A에서 P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오른쪽 2칸, 위쪽 2칸을 순서 있게 나열하면 되니까 전체 4팩을 오른쪽 둘, 위쪽 둘이니까 몇 팩 몇 팩? 2팩 2팩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몇 가지? 6가지. 자, 두 번째. P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것도 똑같죠. 오른쪽 2칸, 위로 2칸이니까 1번과 같겠네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6가지고
자, A에서 P로 갔다가 바로 연속적으로 P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총 몇 가지다? 36가지.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에서의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문제 9번. 6개 숫자 0, 1, 1, 1, 2, 2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라 3이었다면, 자, 이 6개 숫자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는 그냥 얘네들 그대로 나열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0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그대로 나열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0인 경우에 3을 지우겠습니다. 자, 0이 들어간 경우에 그대로 나열을 하면은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0이 오고 그 다음 1, 2, 1, 2, 1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된 숫자는 6자리 자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맨 앞에 자리가 0이 와버리니까 사실 얘는 6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가 되는 거지? 5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바로 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풀이를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2가지 모두 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데 곧 종이 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자,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케이스 분류. 자, 무슨 말이냐면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맨 앞에 0은 못 오죠. 자, 그러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밖에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앞에 1이 와주고 나머지 5개를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자, 원래 1이 3개였는데 하나를 써먹었으니까 남은 숫자는 0 하나, 1 2개, 2 2개를 순서 있게 나열해서 뒤에 5자리에 나열하면 되죠? 자, 그런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전체 5개 5팩을 1 2개, 2 2개니까 2팩 2팩의 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0을 4로 나누면 30가지가 되네요. 자, 두 번째로는 맨 앞자리가 1이 아니라 2가 와주고 나머지 5개를 배열하는 경우고요. 자, 2가 원래 2개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0 하나, 1 3개, 2 하나를 나열하면 되고, 자, 이 뒤에 5자리 나열하는 순서는 전체 5개 5팩을 1이 3개잖아요. 똑같은 게. 그래서 몇 팩으로만 나눠주시면 됩니까? 3팩으로 나눈다. 자, 120을 6으로 나누면 총 몇 가지? 20가지가 되고요.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이제 30가지랑 20가지는 더해야 할까요? 곱해야 할까요? 곱해야 하나요? 자, 더해야 하죠. 왜냐면 자, 앞자리가 1이면서 동시에 앞자리가 2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죠. 즉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30과 20을 더한 총 몇 개? 50가지의 자연수, 6자리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게 일단 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그냥 0 하나, 1 3개, 2 2개를 순서 있게 나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6가지 문자를, 6개의 숫자 나열하는 경우는 전체 6팩을 똑같은 거 1이 3개, 2가 2개니까 몇 팩 몇 팩으로 3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계산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얼마입니까? 계산하면은 720을 12로 나누는 거니까 60가지가 되네요. 60가지. 자, 그런데 이 60가지 안에는, 자 보세요. 이 60가지 안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맨 앞에 0이 와버리고 1, 2, 1, 2, 1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숫자는 6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 자연수니까? 5자리 자연수니까
60가지에서 뭐만 빼주면 돼요? 맨 앞에 누가 와주는 경우? 0이 와주는 경우를 빼버리면 6자리 자연수만 남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맨 앞에 0이 와주고 뒤에 5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자, 1, 3개, 2, 2개를 나열하는 경우고요. 자, 나열하는 경우 전체 5팩을 1, 3개, 3팩, 2, 2개, 2팩으로 나누면 120을 12로 나누니까 몇 가지? 10가지가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자, 0을 포함해서 나열을 해놓고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60가지에서 10가지를 빼면 똑같이 6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가 된다? 50가지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자, 표준 문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 success에 있는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모음이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래요. 자, 스펠링을 써보면 자, success에서 모음이 누굽니까? U랑 E만 모음이고 나머지 S랑 C는 자음이죠. 자, 근데 우리 이웃하게 나열을 하려면 예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지? 이웃해야 하는 것들은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하라 그랬죠. 자, 즉 U랑 E는 일단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S 3개, C 2개를 나열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덩어리는 몇 개예요? 전체 덩어리는 U2 덩어리 하나, S 덩어리 하나, C 덩어리 2개, S 덩어리 3개, C 덩어리 2개니까 전체 6개처럼 간주하면 전체 6팩이죠. 자, 그리고 S 똑같은 거 3개니까 몇 팩? 3팩. 자, C도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U랑 E랑 이 덩어리를 네모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배열이 있을 수 있냐면 S, 네모, S, S, C, C 이런 배열도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경우의 수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네모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 배열이지만 이 덩어리 안에서 U랑 E는 뭘 바꿀 수 있죠?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네모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서 U랑 E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팩? 2팩을 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2팩, 2팩 날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6팩을 3팩으로만 나누면 되고 답은 몇 가지다? 120가지가 답이 됩니다. 자, 고생